저에게는 꿈만 같았던 지난 몇 개월이 있어요. 제 남편 도훈 씨가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신만의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던 그 시간 말이죠.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를 냈죠.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그의 결정이 처음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죠. 안정적인 수입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다는 것이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매일 밤 제게 보여주던 그의 반짝이는 눈빛, 수많은 레시피 노트, 그리고 잠꼬대로 읊조리던 가게 이름까지. 그 간절함이 저희 불안감을 설렘으로 바꿔놓았죠. 지은아, 우리 꼭 성공할 거야. 달콤한 행복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갓 구운 빵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사실 그 미소 뒤에는 무서우리만큼 복잡한 서류 작업과 자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녘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는 그의 옆에서 저는 애써 불안감을 숨긴 채 여보, 우리 열심히 했으니 잘 될 거예요. 라고 속삭일 뿐이었죠. 창업 박람회를 이 잡듯이 뒤지고 수십 군데의 상가를 헤매며 발품을 팔던 그날들은 지금 생각하면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작은 창업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컨설턴트들은 하나같이 아이템의 독특함과 트렌드를 강조했어요. 그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던 두바이 초콜릿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은 온통 두바이 초콜릿과 두바이 쫀득 쿠키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남편도 그 열풍에 홀린 듯 보였죠. 이거야, 지은아. 이 이색적이고 트렌디한 디저트가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가 될 거야. 그는 밤늦도록 레시피 연구에 매달렸어요. 얇은 면 같은 카다이프와 고소한 피스타치오를 섞고 마시멜로를 녹여 반죽을 감싸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죠. 저는 그의 옆에서 밤늦도록 재료를 다듬고 맛을 보며 함께 행복에 젖어들었어요. 우리 둘만의 작은 아지트 같던 주방은 금세 달콤한 버터와 설탕 향으로 가득 찼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콤한 전주곡 같았어요. 은행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스치는 불안감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생각했죠. 잘 될 거야. 도훈 씨는 늘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함께였으니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어요, 여보.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함과 동시에 나도 모를 긴장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었으니까요. 개업을 준비하며 남편은 매일 수면 부족에 시달렸어요.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잠자리에 들면 손님, 어서 오세요. 하며 잠꼬대를 하기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에서 사용할 예쁜 앞치마를 만들겠다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다가 날카로운 바늘에 손을 찔려 피를 본 적도 여러 번이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지만 이제 곧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에 모든 피로를 잊으려 했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 작은 가게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제가 만든 예쁜 초콜릿 포장 상자에 도훈 씨가 직접 구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담아드리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한켠에서 뭉클한 기쁨이 솟아올랐죠. 손님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들, 와, 사장님 진짜 정말 맛있어요. 감탄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부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특히 그 초콜릿은 젊은 친구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쫀득 쿠키 대란의 주역. 드디어 맛본다. 같은 후기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죠. 저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하고 늦은 밤까지 주문을 처리하며 온몸이 녹초가 되었죠. 그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복이지, 지은아. 피곤한 기색 없이 웃었어요. 저도 피곤함을 잊고 마치 사명감처럼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를 외쳤어요. 저는 카페의 주방 한켠에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을 걷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 가게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에 뿌듯함이 가득했죠. 아, 드디어 우리 꿈을 이뤘구나. 이대로 쭉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단순한 행복을 느꼈어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손님들,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두바이 쫀득 쿠키 덕분에 매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가득했고 저 역시 그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그간의 고생이 빛을 발하는 것 같다며 어깨를 으쓱였죠. 저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부부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확신이 저를 감쌌어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호점, 3호점.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은 장밋빛 미래를 상상했죠. 하지만 행복은 늘 짧은 법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의 냉혹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했던 작은 균열들이 점차 커다란 틈으로 벌어졌죠. 주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어요. 환율이 오를 때마다 재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도훈 씨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서 같이 밤을 새우며 재료 원가를 계산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인건비도 예상보다 훨씬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부부 둘이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보며 제 마음은 한없이 불안해졌죠. 특히 도훈 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예민해졌어요.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의 짜증 섞인 모습에 저는 당황하기도 했어요. 지은아,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려고 퇴직한 게 아닌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죠. 결정적으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바로 그 재료 수급 대란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수입되던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선박이 왠지 모를 이유로 계속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 기다려도 기다려도 재료는 오지 않았죠. 수입업체의 어렴풋한 해명은 국제 운송에 문제가 생겨서 라는 말뿐이었어요. 지은아, 주문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당분간 쿠키를 만들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선결제했던 재료비는 환불이 불투명했고 저희는 텅 빈 쇼케이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 저희 경쟁 카페들은 대체 재료를 찾거나 다른 인기 아이템을 내놓으며 저희의 빈자리를 메워갔어요. 사장님, 두바이 쫀득 쿠키 왜 없어요? 여기 쿠키 먹으러 멀리서 왔는데 실망이네요. 손님들의 아쉬움 섞인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어요. 재료가 없으니 장사를 할 수 없고 장사를 못하니 매출은 곤두박질 쳤죠.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문을 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겨우 어렵게 확보한 소량의 재료로는 손님들의 성에 차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는 손님들이 많아졌죠. 매출은 급감했고 저희 부부의 갈등도 깊어졌어요. 작은 의견 차이에도 날 선말들이 오갔죠. 한 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바이 쫀득 쿠키 위생 문제라는 익명 글이 올라와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도 있어요. 어제 카페 가서 쿠키 샀는데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한 것 같았어요. 위생 관리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게시글 하나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고 저희 가게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순식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죠. 여보, 이거 봐요. 우리 가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모두 다 거짓말인데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훈 씨는 손을 덜덜 떨며 글을 읽더니 곧바로 해명글을 올렸고 저희는 CCTV를 돌려보며 증거를 찾았어요. 다행히 악성 루머임이 밝혀졌지만
이미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든 뒤였죠. 소문의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잠시라도 가게 문을 열어둘 바엔 닫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젊은 세대의 유행은 덧없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마치 신기루처럼 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카페 앞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저희 가게 앞에서 멈추지 않았죠. 도훈 씨는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카다이프 양을 조금 줄여볼까,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대신 국산 재료를 섞어볼까 고민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도훈 씨,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처음 목표는 최고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거였잖아. 그러나 그는 한숨만 내쉬었죠. 저는 그때마다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데 그와 저는 점점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의 곁에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는 것뿐이었죠. 점점 가게에는 빈자리가 늘어갔고 달콤했던 향기는 서서히 불안감으로 변해갔어요. 결국 우리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먼저 사정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100번도 더하며 그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헤어지던 날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그는 그 밤 내내 저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죄책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그는 매일 아침 심한 위경련에 시달렸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늘 기력이 없었죠. 저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어 병원에 가자고 졸랐지만 그는 손님들 보는 눈이 많다며 병원 갈 시간도 아깝다고만 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잠깐 가게 비우면 그 사이에 손님 다 끊긴다고. 그러다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죠. 간신히 응급처치를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그를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심한 위염이라고 했어요. 그를 간호하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욕심냈을 뿐이에요. 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죠. 그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그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깨달음과 동시에 저에게는 말 못할 상실감과 원망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희망에 차 있던 그의 눈빛이 점점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에 시달렸어요. 가게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제게 짜증을 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당신이 그때 좀 말렸어야지. 우리 이제 다 망했잖아. 이런 억울한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런 말을 듣나 싶어 저도 폭발할 뻔했지만 이미 지쳐 쓰러질 듯한 그의 모습을 보면 차마 제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아침에 오픈 준비를 하는데 낡은 오븐이 갑자기 고장 나버린 적도 있었어요. 여보, 어떡하지? 가게 오븐이 고장 나버렸어. 오늘 나갈 쿠키가 산더미인데.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븐은 카페의 생명과도 같았는데 갑작스러운 고장은 저희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수리 비용은 또 얼마나 나올지 당장 오늘 매출은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카드 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오븐을 수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우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외면하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늘어갔어요. 침대 건너편에서 그의 뒤척이는 소리만 들어도 제 가슴은 시커먼 먹구름이 덮인 듯 답답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 관계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 달콤했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우리 부부 사이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도훈 씨가 초췌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현실이 되었을 때의 충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왜? 아직 방법이 있잖아. 더 홍보하고 메뉴를 바꿔보자. 왜 포기하려고 해? 저는 애써 그의 말을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흐릿했죠. 그는 한 달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함께 꿈꾸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 너무나 슬펐어요. 잊지 못할 밤이었죠. 텅 빈 가게에 앉아 도훈 씨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초콜릿 향이 배어있던 벽지, 우리가 직접 고른 테이블과 의자,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그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깊은 좌절감에 빠진 그를 보며 저도 모르게 비난의 말을 쏟아낼 때도 있었죠.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유행만 쫓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후회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를 향한 저희 화남은 이내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했죠. 폐업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던 날,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현실, 남편의 상실감, 그리고 다시 평범한 주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는 듯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 모든 실패는 우리 부부에게 값진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유행만 쫓았던 어리석음, 원가 분석과 세금 계획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통 부족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 셈이죠. 비록 달콤한 꿈은 씁쓸한 현실로 끝났지만 저는 이 경험이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도훈 씨는 한동안 말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냈지만 어느 날 밤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너무 조급했어.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어.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미약하지만 빛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폐업 신고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한 번의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몇 달 뒤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이었던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 미납금과 가산세까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퇴직금을 모두 날린 상태였고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지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으며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니, 폐업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다 망했는데 대체 뭘 더 내라는 거야? 그의 분노 섞인 외침에 저도 같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창업 전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결국 저희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찍히는 것을 보며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어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밀려오는 채무의 압박감은 우리 부부를 잠식했습니다. 외식은커녕 작은 사치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의 어깨는 더욱 굽어졌고 저는 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깊어지는 불안감과 외로움은 저를 갉아먹었어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작은 행복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요새 얼굴이 많이 상했네. 친정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건강 관리 잘할게요.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저 역시 이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파트 상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 모습이 저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언젠가 다시 우리 부부만의 달콤한 행복을 찾아 나설 날을 꿈꾸며 이 씁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밤이 되면 가끔 꿈을 꿔요. 우리가 한창 장사가 잘 될 때 바쁘게 쿠키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 꿈 말이에요. 깨어나면 가슴 한켠이 시리고 아리지만 동시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인생 이막,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꼭 달콤한 현실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